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김여주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죽어서 네. 이제 그의 시신을 이제 저기 스코틀랜드 저 북부에 있는 궁전에서 죽었더라고요. 네. 런던까지 이제 공수를 하고 그러는데 네.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이런 기사나 사건을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은 죽어서 어떻게 높은 사람들은 바로 뭐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 죽으면 염을 해서 네. 관 안에 넣잖아요. 냉동고에서 네. 꺼내서. 그러고는 이제 곧바로 이제 뭐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 땅에 묻거나 하는데 그런 사람들 시신은 항상 보이도록 놔두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영국 여왕도 뭐 상당한 조문 기간을 거치는데 그러면 부패하지도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북한에도 지금 김일성, 김정일 시신 두 개가 다 보이도록 돼 있습니까? 미라 버전입니다. 미라 버전입니까? 예. 그 누가 미라를 만듭니까 그렇게? 그거는 아무 사람 못하고 예. 그 전문가가 그걸 방부 처리하고 있는데 예. 그거는 그 북한 사람도 아닙니다. 러시아에서 생물구조연구센터에서 예. 근무하는 그런 전문가가 예. 와가지고 그 미라 버전 그걸 하고 있는데 일단은 말 정확하게 저희들은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그거 하는 거 후에 알고 보니까 그 전문가들이 이런 입을 거쳐서 나온 말이 그 일단 안에 그 사람이 장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꺼내서 그 약물 처리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방부제 약이 들어간 그 물을 넣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썩지 않게 항상 그 미라라는 그 방부제 처리를 해가지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게 하는데 일단은 그것도 그 유통기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해 5월, 6월 달에는 그 금수산 의사당 그 견학을 중지합니다. 그래서 그걸 저 문 닫고 또 다시 방부제 처리해서 그 약물을 교체하는. 또 많이 볼 때는 다시 처리해가. 그렇죠. 예. 방부제도 유통기간 있지 않습니까? 계속 발라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예. 옛날에 이제 그 김일성이 김영삼이하고 이제 이 해동 날짜를 잡아놓고 갑자기 죽었을 때 네. 한국의 군에서는 그 전에 이제 김일성 죽었다 오보를 냈다가 한번 호되게 당해서 자기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이 정보사에서 관리하던 민간인 사람을 요원을 북한을 방문케 해서 시신을 확인하고 오라 미라를 그런 지시를 내렸다. 나중에 이제 소송에 휘말린 적도 있었는데 자 북한에서 이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죽고 나서 다 어디로 가 있습니까? 만수산? 금수산 의사당이라고 김일성이 저택에서 뭐 몇 미터 안 되는 곳에 금수산 의사당 그러니까 태양궁전이라고 하면 부릅니까? 예, 그렇죠. 김일성이 직무를 보던 그 사무를 보던 그 궁전입니다. 예, 거기에다가 김일성 시신을 안치했고 일단 김일성이 94년 그 7월 8일 날 죽었는데 그 죽은 다음에도 장례식을 거의 10일 동안 7, 8일 걸렸습니다. 시신을. 시신을 장례식을. 예. 그래서 그 7, 8일 동안 기다려서 그 추모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 이제 미라 버전 러시아에서 생물연구 센터 생물구조연구센터를 담당하던 그런 사람이 연수를 받아가지고 작업에 동원됐습니다. 옛날에 보면 스탈린이 죽었을 때 네네네. 그 나라에는 꼭 그런 식으로 예, 미라로 맞습니다.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목대통이도 죽었을 때 아마 예, 그랬습니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공산국가의 독재자들이 죽으면 미라가 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뭐 태동이 원래 죽었을 때 미라를 벗어내서 거기에 견학 갔다 온 사람들 말하는데 그 단추랑 얼굴 피부 색깔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김일성이 했고 그 다음에 원래 김일성은 항상 막스 레닌주의를 강조해 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도 이 그 방부제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걸 본따서 김일성이도 이렇게 했고 또 김정일이도 김일성이를 본따서 김정일이까지 그 미라 보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94년에 죽었으니까 지금 이제 28년 됐는데 지금 평양 금수산 기념 태양궁전에 그대로 보존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레닌 시신을 연구 보존하는 작업을 했던 그러니까 레닌 뭐 스탈린 이런 사람들 그 러시아 맞습니다. 생물구조연구센터에서 엠바밍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방부 처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공산국가의 독재자들이 죽고 나면 다 이걸 하는 거예요. 김일성, 그런 것 레닌, 같습니다. 심지어 뭐 베트남의 호치민, 마오쩌둥도 다 이 연구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시신을 발삼향의 액체가 담긴 수조에 넣고 그 향액을 삼투압을 이용해서 피부로 침투시키고 내 안구, 대내장 등은 빼가지고 예, 빼가지고. 젤 상태의 발삼액을 시신 내에 채워 넣고 그러니까 일종의 시신에 이제 내나 안구나 이런 건 다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예, 피부가 건조되도록 몇 시간 공기에 노출하고 그 다음에 발사망액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노출 부분을 미라처럼 가죽 포대로 감고 얼굴에 화장을 시키는 등 치장하는 방법으로 시신을 영구 보존한다. 그런데 보존 처리가 끝나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주 2회 관해서 방부제를 얼굴, 손 등에 계속 바르어서 또 2, 3년 만에 한 번씩은 발삼향의 수조에 한 달가량 담그고 그래서 시신 보존 비용이 뭐 10억이 넘고 관리에만 해도 아까 저하고 나눌 때 80만 달러인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상당히 그 미라 보존하는데 경제적인 자금이 1년에 8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8억 넘는 돈을 지금 10억이 넘죠 현재 한.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원래 이 검수산이 집무실이었다네 김일성이. 예. 집무실. 그럼 여기를 갖다가 현재 이제 시신 보관된 검수산 궁전으로 바꾸는데도 네네. 돈이 8억 달러 들었다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가봤습니까? 예. 저희들이 김일성이 죽기 전에는 근데 평양을 마음대로 못 갑니다. 사실 그렇겠죠. 평양에 한번 가려면 한계군에서 어느 회사가 특별히 당의 정책을 잘 따라서 진짜 그 회사가 잘 운영이 됐다. 정말 정책대로 말을 잘 들었다 하는 그런 회사라던가 안 그러면 대학교, 학교 이런 데서 전국적으로 모범인 학급 이런 학급만 선출이 돼서 평양에 견학을 가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도 그 금수산 의사당에 마음대로 못 갑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가려면 정말 이런 수많은 절차를 다 거쳐서 정말 특급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회사, 대학교 학생들이 가는데 일단은 이제 그 금수산 의사당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부터 그 검사하는 그 장소가 몇 곳이 됩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벌써 이 온 몸을 다 소독하는 소독기가 바람처럼 날립니다. 액체를. 예, 액체를 이렇게 분사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어떤 형식이냐면 이런 방역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갈 때 방역하는 거 저렇게 분사를 하는 그거하고 비슷한데 그거보다 더 미세하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그 분사가 이 몸을 소독합니다. 단계가 몇 단계냐면 거의 5단계를 걸쳐야 이제 그 미라가 보존되어 있는 그 시신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걸리네. 가는데. 한참 걸립니다. 예. 자, 그 김일성 아들 김정일도 지금 미라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왜 북한 사람들이 그 미라를 자꾸 만들까요? 죽으면? 그럼 김정은이도 지금 죽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김정은이도 미라 되겠네요. 그럴 가능성은 조금 희박합니다. 제 왜 생각에는. 그렇습니까? 예. 워낙 그럴 만한 자금이었고 김일성, 김정일은 그 미라를 보존돼 있어도 그 김정은이 그 후손들이 아직까지 있지 않습니까? 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김정철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관리하는 독재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아직 밑거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 죽게 되면 지금 권력 투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후대가 뭐 말로는 있다 하는데 김정은이 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아들인데까지 권력이 가겠는지 안 가겠는지 아직까지는 미지수기 때문에 김정은이 미라를 만약에 보존됐다 할지라도 그 미라를 지킬 수 있는 후대가 아직 선정이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참 북한에 저렇게 지도자가 죽으면 저렇게 이제 죽어서도 미라 되는데 연휴 기간에 보면 강화도에서 갯벌하고 해상에서 신흥미상의 시신이 계속 발견됐대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북한에서 온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정도 한다는데요. 네. 왜 그런가 하니 7월 달에 보면 연천에서 그 굉장히 북한에서 내려온 걸로 보이는 이 시신들이 여러 구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부패되어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강화도 앞에서 발견된 시신도 결국 임진강으로 떠내려온 북한의 시신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거의 99%가 북한에서 떠내려온 시신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90년대 후반경에 대전염병이 고난이 행군이 발생하면서부터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그럴 때는 그 파라티푸스라는 병은 열이 고열이 나는 병이고 콜레라는 설사병입니다.
근데 파라티푸스까지 걸려가지고 그 병이 나온 다음에 정말 그 영양 보충을 잘 해야 되는데 그 고난의 행군 시기다 보니까 영양 보충을 하지 않아서 사망하는 사례들이 엄청 많이 발생했는데 콜레라는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당시 콜레라가 발생해서 사망하는 인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사자에다가 전염병 후유증으로 사망하는 사람들 정말 수없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 어떻게 관처리를 못해 어떤 거는 막 이제 두만강으로 막 건너 내려보내고 시체가 다 떠내려가고 막 산에도 직파할 정도로 직파라는 게 그냥 관이고 뭐고 그 돌돌 말아서 그냥 버리는 거 직파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시신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코로나 지금 발생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북한에서 코로나가 뭐 방역 승리했다 할지라 그거 거짓말이고 일단은 이런 먹을 게 없는 상황 또 북한 사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 모든 경제적인 지원, 대북 지원이 다 끊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3 고난의 행군이가 시작됐는데 지금 그런 시신들이 떠내려올 가능성이 그래서 크다는 의미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제 7월 달에도 연천에서 시체가 내구가 내려왔는데 네. 그때도 이제 인수하는 거는 이 공민증이 있거나 네. 시체에 북한 공민증이 아니면 북한 김정일, 김일성 배지가 있거나 네. 그럴 때만 인수하지 나머지 사람은 우리 거 아니라고 인수 안 한다. 근데 뭐 다른 나라에서 시체 떠내려올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쪽으로 내려오는 분명하게 90% 이상은 북한 주민인데 이제처럼 병원에 입원했다가 집에서 또 뭐 굶어 죽는다. 일반적으로 아무리 김일성 배지를 회의할 때나 기본적으로 달지 학생이나 대학생 그 다음에 회사에서 강연회 하거나 저녁 회의하고 모든 행사할 때는 배지를 달고 다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일하다가 뭐 저 집에서 있는 사람들이 배지를 안 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 주민이 아니라는 그런 법은 난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북한의 주민들은 죽으면 이렇게 시신도 인정하지 않고 강에 그냥 던져버려서 이렇게 떠내려와서 썩어서 부패하고 그래서 남한에서 무연고 시신 처리하고 이제 북한의 그 김일성 부자는 죽어서 이제 미라가 돼가 그게 이제 수많은 자금을 투여 그것도 좋은 거 아니잖아요. 좋은 거 아니죠. 김 박사님 당연히. 죽어서 미라가 된다면 하겠습니까? 아, 그럼 왜 미라를 합니까? 저도 그런 거 시킨다면 절대 이제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럼요. 네. 심지어 지금 들리는 이야기를 보면 김일성이하고 김정일이 시신 보존 비용까지도 주민들한테 떠넘겼다. 네. 그 이야기도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네. 원래는 그 만수대 금수산 의사당 그 옆에 만수대 그 언덕에 있는데 그 만수대 언덕이든 모란봉 구역이라는 거는 평양시 중심 구역입니다. 그런 모든 거는 김독재를 위한 그런 데다 투자하다 보니까 김일성 광장이라는 거는 이제 금수산 의사당 정면에 있는데 모든 행사 이제 뭐 조선인민군 무력시라든가 10월 10일 뭐 하여튼 이런 대대적인 행사할 때는 다 김일성 광장에서 하는데 그 김일성 광장도 다 뭐 길이는 김일성이 생일 4월 15일을 생각해서 뭐 415m. 그 다음에 너비는 김정일이 생일을 또 생각해서 2월 16일을 또 계산해가지고 216m. 이렇게 해서 모든 걸 다 그 생일을 염두에 두고 김부자의 그 중심을 해가지고 건설했는데 그거 국가에서 지금 계속 보존하고 있다가 거기에 들어가는 경제적인 자원을 이제는 북한 주민들한테 다 떠넘기고 북한 주민들 보고 이제는 너네끼리 알아서 벌어서 살아라 이런 정도로 정부에서 해야 될 주민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금 본인한테 다 떠넘긴 겁니다. 북한 주민한테. 그래서 이제 금수산 궁전도 기부금으로 만들어졌다면서 그 기부를 한 사람을 표창하고 후대 사업으로 대우해주겠다. 그러면서 장기 기부금을 금수산 네. 기념 궁전에 바쳐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하는 모양이에요. 그래도 돈이 조금 있는 사람도 있나 보죠. 아니 예전에부터 원래 그랬습니다. 예전에부터 김일성이 만날 이 북한 주민들한테 있던 자원을 다 뺏어서 자기 소유를 만들고 또 솔직히지 이런 김부자 독재에 대한 그 우상화를 하지 않으면 북한 주민도 잘 삽니다. 그런 대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처럼 김일성의 그 금수산 의사당 북한 지역은 다 김부자 동상, 김부자 연구실 김부자 뭐 어떤 뭐 박물관 다 이런 데다 투자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그 이제처럼 핵무기에 기본 집중하면서 거기다 투자하고 또 김부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다 투자하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생활 향상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일이가 죽고 난 5년 뒤에 2016년에도
시체파리에 나서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라고 네. 거기에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평양 광장에서 대규모 추모 대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 위해 미이라를 보존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북한 사람들 그래도 일본 제일동포 뭐 미국에 조금 재미 겹어 있는 친척들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근데 드러내놓고 내가 일본에 친척 있다, 미국에 친척 있다, 중국에 친척 있다 왜 말 못했냐면 말만 하면 거기에 다 토대 성분이 걸리기 때문에 잘 숨겨왔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그 친척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 이제처럼 흔히 일본 제일동포가 친척이 되시는 분들은 많이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서 달러 상점을 운영하며 그 투자를 많이 끌어 모았거든요, 정부에서. 그러다 지금 중국, 미국, 한국에 이산가족 상봉하면서 많은 투자를 이제는 친척이 남조선에도 있다, 미국에도 있다, 일본에도 있다, 중국에도 있다. 이제는 친척이 있다라는 게 노출이 거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척들한테서 오는 이런 돈을 바라는 거죠. 북한 체제는. 예. 그런 돈을 지금 애국미다. 그 다음에 또 나라에 충성한다. 이런 의미로 돈을 끌어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 김정은이는 그러면 시신이 어디 있어요? 그 내나 저기 금수산에 있습니까? 김일성이 말고 김정일이. 똑같이 있습니다. 김정일이 금수산 의사당. 예, 똑같이 있습니다. 예. 그까지는 둘이는 미이라가 됐는데 예. 김정은이는 죽고 나면 이제 공식적으로 죽었다 하면 북한이 혼란해지면서 미이라로 만들 그런 여력도 없을 수가 있어요. 여력도 없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희박합니까? 예. 자, 그래가지고 저 시신을 거기다 갖다 놓고 주기적으로 참배시키고 또 힘이 좀 꺾일라 하면 또 끄집어내서 또 다 보게 하고. 네, 그렇습니다. 도대체 참 사이비 종교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사이비 종교죠. 뭐 김일성이 그걸 바라고 김일성이 엄마 시대까지만 해도 기독교 집안안인데 이 기독교를 이용해서 자기를 우상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없애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 방으로 이제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북한 주민들은 그걸 보고 오면 어떻게 뭘 느낍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느끼고 또 북한 체제에서 저기 우상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면 김일성, 김정일 그 김부자 독재 체제는 영생불멸하다. 영생불멸. 예, 영생불멸하다. 그래서 금수산 의사당을 금수산 태양궁전이라고 고친 게 바로 그렇게 해서 개편했습니다. 태양처럼 영원히 빛난다. 영원히 빛난다. 예. 나중에 이제 저 미이라들 처리도 골치 아프겠어요. 북한이 망하고 나면. 그러니까요. 네, 참 저런 악독한 짓거리를 한 저런 자들 미이라를 광화문 앞에 매달아 놓고 뭐 좀 해야 되나 이런 싶기도 하고 참. 해야 되죠. 예. 솔직히 저렇게 체제를 유지해 오고 또 시체까지도 저렇게 보존하고 있는 거는 북한 주민들이 피를 빨아먹은 그런 흡혈귀죠. 흡혈귀. 자, 그러면 저런 거 이제 김일성이 하고 김정일이 죽었을 때 북한 전 주민들을 동원해가 참배케 했습니까? 야, 세상에 그 김일성이 죽었을 때 예. 그때는 몇 살이었습니까? 94년인가? 94년도죠. 예. 그러면 20대. 20대. 예, 20대인데 예. 김일성이 죽었을 때 각 지역에 이제 전번에도 자주 언급을 했지만 각 지역에다 김일성이 그 동으로 만든 그런 동상들이 수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이제 해룡군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언성군에도 있고 샛별 뭐 어느 지역에나 없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김일성이 죽었을 때 전 국민이 그 가까운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다 울어라 했습니다. 다 울어라. 예, 다 울어라고 했고. 며칠 했습니까? 그럼? 8일 동안 거의 했습니다. 8일 동안요? 예. 그런데 솔직히 그 눈물이 정말 충성하고 조직적으로 너무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종교행사 이런 데 가도 사람들이 다 그리고 옆에 환경에 예. 감화되어서 그리 되니까. 예. 근데 눈물도 솔직히 뭐 제 부모님 돌아가셔도 눈물이 그렇게 매일과 같이 어떻게 나옵니까? 근데 처음엔 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너무 가니까 눈물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눈물 안 흘리면 또 그것도 정치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무조건 머리를 숙이고 울어야 됩니다. 통곡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침을 발라다 막 눈에다 씌어를 하는 분들도 계셨고 그냥 우는 척하고 뭐 소리만 지르고 머리를 숙이고 있었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다 했고 각 지역에 우리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이동 작업을 갔다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추모를 해야 됩니다. 예, 추모를 하는데 일체 밖에 나가서 사람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했습니다. 추모식에 다 가라고. 추모식에 가라고. 예, 집에 갇혀 있고
그 마지막에는 그 저 총폭탄 뭐 이런 총 쏘더라고요. 예. 그 장례식 날에는 뭐 몇 발 쏘는지 지금 딱 잊어버렸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4월 15일을 계기로 해서 아마 그 총폭탄도 딱 그런 걸 상징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김일성이 죽으니까 하늘에서 뭐 하얀 비둘기가 날아다닌다 뭐 이런 선전용으로 막 했고, 또 그리고 여름에 7월에 죽다 보니까 삼복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창문이라든가 이런 유리에 뭐 어떤 곰팡이, 그 햇살처럼 핀 곰팡이가 있었는데, 그런 곰팡이도 김일성이 영생불멸해가지고 살아 계셨다. 완전히 그 예수님이 재림한 거랑 똑같게 막 이렇게 우상화를 해가지고, 이 지금 창문에도 김일성이 그런 영생 뭐 이렇게 피어났다 막 이러면서 어쨌든 굉장하게 이런 우상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이비 종교나 저 독재나 굉장히 유사성이 있다. 똑같습니다. 예, 그렇게 예. 보이네, 그죠? 김일성이 그래서 우상화한 게 그게입니다. 이 성경책에 엄마 때부터 기독교를 너무 그 집안안이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그게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김일성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이거 예수님을 찬양하게 했다가 자기를 찬양 안 함,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를 아예 종교를 없앴습니다. 북한사에서 종교를 다 없애고 그 다음에 자기를 우상화해서 자기 이게 생활총화할 때도 김일성이 말씀을 꼭 인용한 다음에 김일성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일성이 교시에 의하면 나는 뭐를 잘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저 성경책하고 똑같죠. 참 오늘 이 김여주 박사님 모시고 북한의 미이라가 돼 있는 김정일과 김일성 이 두 사람이 왜 그 미이다로 죽었어도 남아 있느냐 하는 것이 결국 시체팔이 장사를 하겠다는 거고, 북한의 그런 일종의 그 추모를 강요하는 분위기, 또 그리고 김정일, 김일성을 갖다 끄집어내서 계속 이렇게 이제 틈날 때마다 강조하는 거, 이런 것이 다 사이비 종교하고도 별 다를 바가 없다. 유사합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Revolution 21. Revolution 21. 내 나이 30,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다.